서프타임즈 2023년 7월 22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 스틸리온 상반기 영업 잠정 실적이 공시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연결 기준으로서 매출액이 13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대비 동기 대비 35.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4.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이 조금 더 많이 올른 거로 계산이 되네요. 영업이익률은 0.6%가 하락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매출액이 5,74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8%가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74.5%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8% 하락을 했습니다. 폭염에 대한 상징적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남북한, 중국, 일본에서 경제공동체 한국 EU의 재벌 SK 회장의 기후장대 망언, 규모 면에서는 유럽 연합을 넘어서 숙간 후지 보도 내용인데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중국의 대체 시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설비 능력의 3할도 매출의 3할도 중국이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커지고도 SK는 중국 시장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올해 5월에 산업은행한테 SK온이 대출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 하는 것이 서울경제 4월 30일자 뉴스에 나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산업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표현이 있네요. 무리도 아니지. 산업은행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잔뜩 싣고 있다. 최대의 그것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K온 배터리 제조는 돈만 갉아먹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직도 흑자가 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한국 가계부채와 정부 채무가 큰 문제이지만은 대외 관계에서는 중국의 무역 수지가 확실한 선행지표이다. SK 움직임은 선행지표의 선행육수가 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서 느낀 점은 이것도 대한상이 제주 포럼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온 모양인데 최태원 회장이 말이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말이 좀 빨랐다고 하는 게 미국이 싫어할 말을 골라 했어요. 경제는 정치로 완성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미중 전쟁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되죠. 저기 중국하고 무역 거래가 떨어져 가지고 SK온이 손해를 보는 게 있고 SK온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두 다 그 적용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성장 구조의 그 터널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하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인데 그저 그 중국하고 잘 됐던 것만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윤 정부 규제 혁신 성과라 새만금 뽑아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김관영 정북지사는 또 한 번 성공 스토리 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의 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발표를 한 모양인데 20일 그 국가 첨단 전략산업 2차 단지 특화단지에 새만금이 포함을 시켰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고 10만 평 이상 단일 분지 제공과 확장 여력, 풍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을 하고 재생 에너지 100%, RE 100 실현 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여기 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09가 법인세, 소득세 면제되는 투자진흥기구로 지정된 것도 호재가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바로 안 판다던 HMM 매각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KDB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민영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매각이 늦어지면은 2조 6,800억 규모의 30년 만기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처리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공급 과잉 등 불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25년까지 이제 뭐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걸 HMM이 갚을 계획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은 지분율이 71.7%로 치솟아 HMM을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은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팔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 현재 주가가 이 장부 가격 전환가액 5천 원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상태에서 주식으로 전환 안 하면은 배임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을 좀 경제적으로 경제 상식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일 경제거래 금융지주가 물고 KB금융, 손포홀딩스 맞선. 어, 이게 경제교류에 있어서 이제 그 금융사들끼리 에, 그 KB금융이 일본 보험사들의 초고령 사회 대응에 성장 가능성 높은 노인 요양 사업에 일찍이 진출했는데 이런 노하우를 국내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험만이 아니고 디지털 해외 사업 자산 운영 부분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령사회가 그 일본이 먼저 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그 금융 계통에서의 그 대응 이런 것들이 또 과제일 것으로 또 생각이 되네요. 노인 요양 사업 이런 거 전번에 그 제대로 그 제도적으로 안 되면은 뭐 일본 영화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도 도시에 지방 중소 도시에 야쿠자들이 정부 돈 빼먹는 그런 식으로 가짜가 아니고 허술한 이런 거 요양병원까지 만들어 가지고 돈을 빼먹는다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은 그 한일 공동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개시했고 하나금융그룹은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그룹과 그 글로벌 금융사업 협력관계 강화를 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만이 아니고 어떤 때라도 최악이라는 말을 안 하는 하와타미 한국 다시 출점 와타미 대표 이사가 직접 기고를 한 모양인데 와타나베 미끼라고 이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사람이 이제 국내 그 치킨 어딘지 BHQ인가요? 그 저기 그 뭐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요거 인용을 안 해가지고 어떤 한국 치킨인데 이 와타미라는 그 출점을 누가 운영하냐면 한국 치킨 업체가 하고 이 와타미 일본에서는 한국의 뭐 예를 들어서 비비키 치킨이라 그러면은 비비키 치킨을 그 일본 내에서 파는 역할은 이 와타미 그 업체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일본의 맥주나 하이볼 등이 매우 유명해가지고 다시 하는데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인플레이션입니다만 임금의 상승을 동반하면 새로운 연봉이 470만 행의 외식 기업도 나오고 있다. 한 요 정도 받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소기업이라고 하죠. 소기업 규모. 연봉 이게 그냥 1,000원씩 해도 한 4천, 5천만 원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이 외식기업에서는 많이 주는 꼴로 생각하는 모양이죠. 물가고에 대한 금리도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으며, 일본만이 세계와 다른 사연을 안고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일본의 그 초저금리,
이런 거 요즘에 그 엔화 약세 이런 거 그래서 그 윤홍군 회장이라고 친구 사이로 그 한일 경제 중개가 된다고 이 자기네들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LG생활건강 화장품 강행 사업 철수 물품 공급 계약 상생 방안 추진 미키코리아에서 보도 내용인데요. 이 독점 이 더페이스샵 이런 데에서 또 네이처 컬렉션 이런 데서 LG 생활건강 제품에는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물품 공급 계약하는 식으로 해라. 그러면은 이제 이 업체들이 그 가맹점들이 그 여러 업체들 거를 다수 구색을 많이 맞춰가지고 그 요즘에 약간 화장품 시장도 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화장품 아모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LG 생활 건강도 그렇고 중국 시장이 이제 그 감소하면서 음, 이런 데서도 그 저기 이 최태원 회장처럼 그 한중일 경제 공동체 만들자 이런 생각은 안 하겠죠. 네. SK 최태원 회장이 왜 그런 생각을 허란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 경제 공동체라는 게 이게 그 정치 체제가 틀리고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LG 생활건강 주가는 최고 맥시멈 한 2021년에 178만 4천 원 했던 게 지금 44만 6,500원 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 다시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LG 생활건강에 모색을 하는 하나의 발버둥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러시아 병력 부족의 여성 모병 움직임 YTN의 보도 내용입니다. 뭐 그 내용을 그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이 주에서 어, 러시아의 남서부 쪽인데 영토 자위대 구성을 발표해 가지고 현재로선 자원봉사자들인데 일단 이 여성 모병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도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그 분단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처럼 한국 만약의 사태를 위해 여성 징병제 실시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단 임신 출산을 했다 하면은 그건 면제다 이거죠. 여성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충근 박사라고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북한 미사일의 진짜 실력이라는 거로 방송을 한 것을 좀 캡처를 해 봤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남한의 적과 통일은 변한 적이 없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미사일 개발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미국과는 결코 싸우지 않기 위해서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 이 키신저 옹이 그 젊었을 때 낸 책에 쓴 그런 내용도 소개를 했고요. 또한 그 핵탄두는 이 우주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6,000도에서 7,000도의 열을 감당해야 되는데 미국 전문가는 북한 화성 18형 고고도 도달 역량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도 무슨 그 핵 전문가인 교수라고 돼 있는데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미리 무조건 항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핵 그 보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 그건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확실히 보장해 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재진입 기술이 있는데 이게 과연 실제 쏴봤냐? 음,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실제 이 구소련에서도 쏘면은 북극 쪽으로 쏘아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가고
또 미국도 그 북극적으로 결국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연습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에,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캄차카 반도 쪽으로 쏘고 미국은 그 남태평양 어느 쪽으로 하나 그 연습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북극을 향해서 써본 적은 없다. 만약 북한이 미국한테 진짜 쏜다 그러면은 북한도 북극 쪽으로 쏴야 미국으로 넘어가는 길을 택할 게 제일 빠른 길이겠죠. 근데 일단은 아직 그 확실히 이 기술이 이 미국까지 도달할 그런 거하고 실제 성능이 과연 나오겠냐는 것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2022년 12월 6일 날 SBS 뉴스에서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남아시아센터 강성영 교수와의 대담 내용인데 지금 와서 보더라도 좀 새롭게 그 뭐죠 사우스 그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격인 에, 인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참신하게 좀 했습니다. 인도 비동맹 외교 지역 패권국이 되면 도덕은 포기할 수 있다. 인도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다. 흑백 논리로 인도를 보면 안 된다. 파키스탄은 연속성 있게 독립된 것이 아니었다. 이슬람 국가 국어를 쓰는 국민은 7%밖에 안 된다. 파키스탄이. 인도 입장에서는 근현대사를 볼 때 미국은 악당이었다. 방글라데시 독립 시 의리를 지킨 나라는 러시아였다. 인도가 제조업 기반 제품을 러시아에 팔 수 있게 되었다. 제조업이 약하긴 하지만은 석유를 들어오면서 또 반대급부로 인도 제품을 팔 수 있는 데가 없지 않느냐. 중국 제품보다 좀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현재로서는 좀 안 좋고 그리고 국가 간 신뢰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건 뻔한 거 아니냐. 2024년 G20 의장국이 인도에서 개최되는데 그 장소가 분쟁지역이었던 캐스미르에서 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만 미국말 안 듣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도 나왔고 그런데 인도는 제조 기반이 약해서 그 뭐 현대차도 들어가고 뭐 우리나라도 들어간 데가 많지만 인프라 시절이 현재까지는 좀 문제고 현재 IT가 강하다 그러자면 미국의 하청업체 수준의 시차 관리 패키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주종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스마트 시티 전략을 또 채택했는데 좀 현대식 그런 거로 부동산 버블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어, 그 이런 걸 생각하면은 영국이나 서구에서 식민지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뭐 식민지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거길 관리하려니까 인도인으로 하여금 인도인을 지배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연방 영국에서 독립을 시킨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인도에서 그 관리하던 그 인도인들, 그 관리인들,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처럼 뭐 친중, 친일, 매국노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독립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그냥 애국하면 된다.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또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조 기반이 약하다는 얘기는 거의 실질적으로 한 300년 이상을 지배하면서 착취만 해갔지 영국이라는 데가 크게 제조 뭐 이런 기반을 만들어 줄 리가 없죠. 근데 그거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는 일본이 그 한국을 합방하고서 나름대로 이 좀 제조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북한 쪽의 제조업이 좀 강했죠. 남쪽은 이제 쌀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물론 이제 이 한일 협정에 의해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는데 많이 기술 지원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도 이런 생각이 드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북동쪽 홍수는 수개월의 노동과 농작물이 휩쓸려 가면서 상심한 농부들을 황폐화시킵니다. AP통신인데요. 홍수도 나고 포비금도 나고 요게 이제 이 완도 콩밭이라는데 이게 이제 홍수가 나서 물이 잠겨가지고 다 이제 농사 망친 그런 상황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모하메드 엘 엘리하는 중국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세계 경제에 적합치 않다고 말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그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은 흔들리는 성장 모델을 구하기 위해 세계화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그 디프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다. 그 가장자리에 서 있다. 이런 얘기고, 첫째 이유가 이 최근 무역 자료가 보여주듯이 더 이상 중국의 국내 성장 역할을 지지하지 않는다. 전 세계 경제가 중국 6월 중국 수출이 12.4%, 수입이 4.1% 감소했다. 둘째로 에리아는 그 탑다운식 하향식 이 경기 부양책과 바텀업서식 밑에서부터 그 상향식 적금섭 사이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 셋째,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코로나 막은 다시 재개한 이후로 기대만큼 그게 지금 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하면서 중국이 내부 문제를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효과적인 성장 모델을 향해 정치 정책의 방향을 다시 잡을 것을 제안한다는데 이게 정치적 모순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자, 경제는 자본주의식으로 해놨는데 정치는 공산주의 지도 체제로 가니까 요게 좀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처음에 공산주의 혁명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또 잘 살았을 때도 있다 그래요. 소련은. 근데 그 소련 해체 모델 사실 뭐 누가 옳으냐의 문제를 떠나서 누가 이겼느냐가 그게 이제 누가 옳았다라고 옳다 그르다의 그 문제보다도 인간이라는 게 독재자 밑에서는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등등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경제 생활을 하는데 공산당의 눈치를 봐가면서 뭐하러 그런 데서 살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납니다. 한국의 영아 살해 문제가 더 많은 인구 투쟁을 강조하다. 참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외국 그 타임지가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하게 되니 말이죠. 미혼모, 10대 엄마, 그리고 위험에 처한 다른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베이비박스나 위기에 처한 부모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신생아를 안전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이 필요하다. 간접적인 표현이지만은 애기 키우지를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은 어떤 그 받아주는 어떤 그런 그 그런 장치, 제도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유령악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2123명의 미등록된 한국 유아들이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1025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800명 이상의 행방불명 상태고 적어도 249명은 사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좀 끔찍스러운 거를 또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무슨 뭐 매매 뭐 이런 거로 낙태가 이제 이 비범죄화됐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관습상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적 기반 없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인구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상대적으로 또 피임교육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피임교육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가 그 피임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애새끼들만 많이 까고 아프리카 같은데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어머니나 관련 가족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는 없다. 현재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혼모 가족협회 이런 데를 위해서
이 키우고 기르는데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나은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사회 인식, 미혼모래도 그냥 우리가 사회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무슨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뭐 애기 잠자는 손을 상징적으로 찍었네요. 버스 기사님 배려에 한국 오길 잘했다. 일본인 아기 엄마 감동 사연이라고 동아닷컴에서 했는데, 애기를 그 아는 그 주부가 그 일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사님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기가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해 가지고 차 안에 들어가는데 통로도 마련해 주고 여자 승객분께서 자리를 양보해 줘서 감동받았다. 이것을 그 회사 98번 인천 수원이군요. 수원. 수원에서 사는 자기가 이제 왜 한국에 사냐 그러면은 남편으로 인해 한국에 왔지만 이게 한국인 남편인가? 아니면은 그 일본인인데 그 이 저기 그 한국 발령을 받아서 왔을 수도 있고요. 기사님의 배려 덕분에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기사님 성함은 모르지만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그런 또 뉴스도 있네요. 미얀마 늪의 국내 투쟁이 세계의 리스크에 일본 기업에도 타격. 교착화한 내전에서 군은 중로로 접근, 동남아의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 어쨌든 지금 그 2년까지 아직까지 그 정치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또 그 이 국내 그 이 반란 세력도 나가지고 내전 상태 같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저항 세력이 언젠가는 제압이 될 일이지만은 게릴라전을 하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현재 그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하고 이렇게 그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내전을 누군가는 무기를 대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러면 누가 대주겠느냐. 그런 게 이제 좀 궁금하죠. 일본 기업의 타격도 물론 있겠지만은 봉제업을 제외한 것으로 다른 데는 여러 가지 그 수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이 천연가스전을 거기서 성공해서 지금 그거 나온 거를 아마 중국에 팔아먹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만 그이 미얀마의 공장들이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일본보다는 좀 적게 나가 있지만은 많이 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요거는 그냥 그 유명한 그이 TV 그 방송인데요. 한번 그 영종도 그 좌충우동 영종도 개발이 결론은 어떻게 해석하면은 인천시장이 계속 바뀌면서 좌파로 갔다 우파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뭐 이 중국계 카지노 이 개발 그다음에 이제 미국계 카지노하고 일본 자금이 같이 들어간 그런 데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미도시티인가 그런 데는 그 될래다가 지금 뭐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 거고요. 요거는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는 것은 인천하고 영종도 사이에 이제 그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뭐 리조트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또 좀 요즘은 또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는 그냥 그냥 맛배기 하나 그 자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